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브로드컴입니다. 자, 오랜 기간 이제 우상향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단기간에 30%가 넘는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역사적으로도 가장 큰 급등이 최근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온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시 한번 좀 반등하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향후 목표 주가 설정 어디까지 가능하겠으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 최근에 살짝 올라왔어요. 퍼센테이지도 살짝 올라왔고, 여기에 따라서 대차장구도 좀 올라왔는데, 뭐 큰 걱정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수치 자체가 뭐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줬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부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매년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고 있죠. 매출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올해도 내년 후년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뭐 에비타도 꾸준하게 올라주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뭐 상승폭에 있어서는 내년이 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 내년을 올해도 괜찮았지만 내년을 좀 더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순이익은 올해 좀 크게 눌렸지만 내년에는 더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또 역대 최고치 예상이 되고 있고요. 후년에도 상승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로 올해 눌렸다가 내년부터 더 큰 반등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배당 보시게 되면, 자, 배당도 매분기, 자, 꾸준하게 좀 올라주고 있죠. 0.46, 0.53, 그리고 0.59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약 0.94%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좀 챙겨가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자, 부채 비율 살펴볼게요. 부채 비율 과거에 좀 높았어요. 200 초반대에서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차차 최근에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좀 많이 내려왔어요. 140대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부터 큰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자, ROE도 상당한 기업이에요. ROE가 강점이고, 자, 꾸준하게 두 자릿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재작년에가 좀 많이 좋았고 올해는 조금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유지는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182.8배. 그리고 PBR은 현재 집계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사실 이제 수치만 봤을 때는 적정 주가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치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료 자체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의 또 주도주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지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주문형 반도체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빅테크 기업 대부분이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AI 가속기가 최선의 선택지라는 데는 여전히 공감하지만 높은 가격과 수요 폭발로 제품을 받아보기까지의 시간이 된다는 점이 상당히 좀 단점으로 작용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팹리스 업체들과 손을 잡고 자체 칩 개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 첫 선을 보인 메타 훈련 및 추론 가속기에 이어서 2세대 버전까지 개발을 완료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데이터 센터용 AI 칩인 TPU V5P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한 첫 AI 칩 마이아 100을 선보이면서 이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AI 챗봇을 공개하면서 자체 개발한 AI 칩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의 제품이 당장 엔비디아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제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 GPU가 인공지능 분야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브로드컴이 빅테크 기업과 개발 중인 반도체는 이 특정 연산에 특화가 돼서 직접 경쟁 관계는 아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뭐 영향은 있겠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이게 엔비디아한테 큰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요가 일부 그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에는 검색 기능에 특화된 반도체를 사용하고, 뭐 메타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기능에 특화된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 반도체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범용 반도체를 쓰는 것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최근에 큰 호재로 다가오면서 뭐 엔비디아 다음은 이제 브로드컴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양자 컴퓨터도 지금 마찬가지긴 하지만 브로드컴도 주도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메타, 바이트댄스 등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이 인공지능 서버의 유효 시장이 오는 27년에는 최대 9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이제 조정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브로드컴에 있어서는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기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찍 살수록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물량이 좀 더 쏟아지면서 더 큰 조정이 나오면 좋겠어요.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하지만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여기서 뭐 조금 더 싸게 가야지 막 너무 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단타 치는 종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중장기로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규 진입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들어가도 무난하게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싸게 사면 좋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진입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이제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일단 중기적인 목표가는 자, 290달러 보고 있습니다. 290달러 일단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의 어쨌든 추세가 이어지면서 재료들이 뭐 꺾이지만 않는다면 향후에 당연히 계속해서 목표 주가는 상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290달러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중장기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이제 최근에 며칠간 잘못 들어가서 좀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큰 걱정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하락폭 자체가 사실 큰 것도 아니고 지금 내렸다고 하더라도 일시 조정이지 이게 뭐 지금 다시 한번 다 내뱉는 이런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꾸준하게 올라주면서 반등해주면서 우상향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물려 계시더라도 그냥 보유만 하세요. 그리고 하락폭이 크지 않은 관계로 그냥 물 탈 필요도 없다. 그냥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